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금산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대종사 등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분향소에는 주호영 국회 정곽회 명예회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 각계 인사와 제가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등이 조문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생애와 업적, 생전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는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한국군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베트남 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의 큰 가르침을 늘 잊지 않겠다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대종사 등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정에 3번의 절을 올립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상좌 스님들과 마주하며 합장의 예를 갖춥니다. 대통령이 빈소가 마련된 김제 금산사를 직접 찾아 조문한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의 분향소에 조화와 조문을 보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문상을 마친 문 대통령은 불교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월주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신군부가 집권했던 1980년 당시 총무원장을 맡았고 전두환 지지 성명 요구를 거부하며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큰 스님의 원적에 상과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극락왕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큰 스님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중수행에만 머무지 않으시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 하시고 있던 큰 스님의 보살을 자비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교계 조문 행렬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의 최고 의결 기구인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현흥 스님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 또 대사의 모든 국가적 현안 문제에도 불법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가르침을 펼치시고 아주 이렇게 한국 불교의 만대 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스님께서 더 건강하셔서 더 하실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 원적에 드셔서 너무 안타깝고 중생 구제를 위해 몸소 실천한 월주 스님의 원력과 신념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부여안고 보살행을 더 실현해 낼 수 있는 이런 큰 스님의 그런 성각적 그런 삶의 일생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후학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실천적 모범이었고 또 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창 선우사 주지 경우 스님 등 본사 주지 스님들의 발걸음도 잇따르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월주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 데는 종단이 따로 없었습니다.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 수임자 스님들이 분향소를 찾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월주 스님의 장례는 5일장인 조계종 종단장으로 거행되는 가운데 연결식이 열리는 모레까지 각계의 조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제 금산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분향소에는 국회 정곽회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각계의 인사와 제가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제 금산사를 찾아 조문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 를 몸소 실천하시고 보급하신 분이어서 우리 불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넓히셨고요.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도 어제 오후 금산사 경내 처형문화기념관에서 조문하고 월주대종사를 추모했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등도 조문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등이 조문했습니다. 종교를 떠난 모든 이에게 본받을 만한 분이 되셨고요. 그리고 평화와 화합,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셨던 것을 늘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박 의장과 오 시장은 어제 오후 조계사를 찾아 조문하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지난 22일 김제 금산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생애와 생전 가르침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보도국 전경윤 문화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 한국불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22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행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월주대종사는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출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주하고 또 56년에는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주했습니다. 1961년에 26살의 젊은 나이에 금산사 주지를 맡았고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1980년에 제18대, 제17대 총무원장 그리고 28대 총무원장은 종단 개혁 당시였던 1994년에 맡았고 금산사 회주와 조실, 남원 실상사 조실, 조계종 원로위원을 지냈습니다. 총무원장직을 마친 뒤에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활동을 폭넓게 펼쳤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그리고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등을 맡았고요.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서 불교 사회운동의 선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월주대종사는 12.7법난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12.7법난과 월주 스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980년 월주대종사가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던 시기에 민주화의 봄이라고 여겨지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화 실현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독재 세력이 들어서면서 광주에서 또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났죠. 그래서 월주 스님은 광주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돕기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원금 모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영가를 모시고 천도제까지 봉행을 했는데 사실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성명 요구를 거절한 탓인지 신군부가 이제 12.7법난 불교계 전국 사찰들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스님들과 또 불교계 인사들을 연행하면서 탄압을 했죠. 그래서 월주 스님이 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LA 반야사에서 1년 동안 또 생활하는 등 잠시 또 밖에 있다가 나중에 또 월주 스님이 물론 돌아옵니다만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월주 스님의 생전 육성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7법난을 겪고 난 후에 내가 미국 가서 3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럽과 또 동남아시아와 또 인도 성지를 돌아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개혁하고 개혁의 중심이 돼서 종단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월주대종사 원적에 맞춰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이 추도문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추도문을 냈는데 1980년 10월 월주 스님이 전두환 정권의 지지 성명 지시를 거부하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봉행했다. 그리고 수행과 자비행을 몸소 보여준 월주 스님을 추모하고 기억하겠다. 이런 추도문을 냈습니다. 네. 또 월주대종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설립하는 등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상처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에 1998년에 나눔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1992년부터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주민들의 또 뭐 항의라든지 이런 이사를 또 몇 번 거치면서 경기도 광주에는 98년에 설립을 했고요. 세계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도량으로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나눔의 집 일부 제보자들이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월주 스님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은 월주 스님이 평생을 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곳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나눔의 집 이사진 등을 경기도가 이제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서 뭐 해임 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만은 경찰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네, 월주 스님은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해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또 크게 높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불교계 NGO 단체인데 이 저개발 국가, 동남아 국가, 또 불교 국가 이런 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국경 없는 자비행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등의 지부가 개설돼서 지금까지 2,300여 곳이 넘는 우물을 파서 깨끗한 생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6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 너와 나, 세상이 하나라는 불의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자비의 정신을 전해왔습니다. 월주 스님의 생전 육성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뭐 이렇게 케냐 이거 여러 나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나라마다 나라가 잘 되면 도와주는 지구촌 공생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웠기가 짝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스님의 가르침을 후학들이 잘 이어받아서 한국 불교 발전의 밑거름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월주 스님은 평생 동안 앉아서 성불할 수 없고 진리는 세간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경윤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연장과 함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 전시회 관련 등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됐고 실외 체육시설도 실내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한국군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이미 여러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베트남 피해 마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주도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과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20년간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피해 마을 교육 의료 지원과 위령비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18년 희생자 추모제를 연대에 이어 이듬해 베트남 현지를 찾아 참회 기도를 봉행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미합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22일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선 베트남 피해 마을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지원으로는 수많은 피해 마을을 모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마을에 그게 학교를 지어주든 무슨 센터를 지어주든 단기적으로 끝나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짜서 이 피해 마을에 해야 그 진위가 전달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13년 전 세워진 푸엔성 한배 평화공원 설리기 사업과 하미 위령비 비문 복원 논의 등이 제안됐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별법이 대한민국 참전군인에 대한 희생정신과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 역시 우리 국가의 책임인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법은 그 진상을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다음 달 예정된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선택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 전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본인을 저평가 우량주로 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지율은 후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바뀔 거라고 보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자 집안에서 나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워온 유 전 의원은 특히 모친 강옥성 여사가 대구 청수사에서 평생을 정진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영화관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상반기 영화관 전체 관객 수가 2,00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1,239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만화의 역사를 다양한 희귀 자료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 전시, 만화 해시태그 시다를 담다가 11월 24일까지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1950년부터 1999년까지 발간된 만화작품에 담긴 삶의 풍경과 이야기를 살펴보는 자리로 허영만의 각시탈, 신을숙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 등 희귀 작품의 원화와 단행본 등을 수장고에서 꺼내 공개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대표 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2021 디즈니인 콘서트가 오는 9월 2일에서 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디즈니인 콘서트는 대형 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6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디즈니 콘서트 싱어즈의 노래로 꾸미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프로덕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